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 속에 사실은 고대의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? 오늘은 바로 단테,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그렸던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자, 우리에게 지옥과 천국을 안내해준 시인 단테 알리게리. 그가 그 엄청난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했던 일이 있었어요. 바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는 거였죠. 그리고 그가 상상했던 14세기의 우주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. 아니,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. 대체 14세기에 살았던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또 엄청나게 상세한 우주 지도를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? 그것도 자신의 서사시를 위해서 말이죠. 그 답은요, 단테가 문학뿐만 아니라 철학, 과학까지 파고들었던 깊은 학우열에 있고요. 또 하나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한때 완전히 잊혔다가 기적처럼 다시 세상에 나온 어떤 지식의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대체 어떤 지식이 왜 사라졌었는지 그 잃어버린 우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말이죠.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냈던 그 정교하고 뛰어난 천문학 시스템이 유럽에서는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. 수백 년 동안이라요. 생각해보세요. 지구가 둥글고 그 주위를 여러 겹의 투명한 구체가 돌고 있다는 당시로서는 정말 복잡하고 세련된 모델이었거든요. 이게 싹 사라지고 그 자리를 뭐가 대신했냐면 지구가 평평하고 네모나고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직접 움직인다는 뭐랄까 훨씬 단순하고 신앙에 기반한 그런 우주관이 차지해버린 거죠.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. 자, 그런데요. 이 사라졌던 지식이 정말 놀라운 여정을 거쳐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유럽에서는 잊혔지만 이 지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. 동방의 학자들이 이걸 소중하게 보존했고 덕분에 수백 년에 걸친 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여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자, 보세요. 기원 후 140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쓴 알마게스트라는 책에서 시작돼요. 이게 네스토리우스파 수도사들을 거쳐서 800년경 바그다드에서 아랍어로 번역이 됩니다. 그러다가 1175년 스페인 톨레도에서 다시 라틴어로 번역되고 마침내 130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탈리아의 위대한 대학들에서 공부하던 단테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. 정말 대단한 여정이죠? 참 신기한 건요, 이 시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천문학자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예요. 결국 하늘을 이해하고 우주의 지도를 그리려는 열망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과제였던 거죠. 자, 그러면 이 기나긴 여정 끝에 돌아온 지식. 그 안에는 대체 어떤 우주의 모습이 담겨 있었을까요? 핵심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시스템이었어요. 우리가 흔히 천동설 또는 지구중심설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모델입니다. 그러니까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딱 고정되어 있고 다른 모든 행성이나 별들이 지구 주위를 겹겹이 쌓인 투명한 구를 따라 돈다고 생각했던 거죠. 이거 쉽게 생각하면 러시아 인형 마트러시카 아시죠? 딱 그거예요. 가장 중심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달의 구, 수성과 금성의 구, 태양의 구, 이런 식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구조인 셈이죠. 각 천체마다 자기만의 층, 자기만의 구체가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이 모든 구체들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있었어요. 가장 바깥쪽, 별들이 박혀있는 마지막 구체 너머에 존재하는 신성한 존재, 바로 부동의 원동자, 프리모 모벤스라고 불렀습니다.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전체 우주를 완벽한 조화 속에서 움직이게 한다고 믿었던 거죠. 이 모델을 만든 프톨레마이오스 번인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.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지만 저 수많은 별들이 나선형으로 도는 것을 볼 때면 더 이상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과 함께 앉아있는 기분이다. 어떠세요? 이 엄청난 경외감. 천년 뒤 단테의 시에서도 바로 이 감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. 단테가 바로 이 과학적인 우주 모델, 이 청사진을 가지고 자신의 문학작품 신곡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. 이걸 아셔야 해요. 단테가 살았던 시대에 천문학이라는 건 그냥 별을 관찰하는 학문이 아니었어요. 신이 만든 이 완벽한 창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고 굉장히 고귀하고 영적인 학문으로 대접받았습니다.
그래서 단테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시스템을 그냥 작품의 배경 정도로만 쓴 게 아니에요. 아예 이 과학 모델을 자신의 시의 뼈대로 삼아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지도,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천문학이 신곡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. 첫째, 주인공이 지옥, 연옥, 천국을 여행하는 정확한 타임라인을 제공해줬고요. 둘째, 지옥의 국의 원이나 천국의 국의 하늘 같은 구체적인 물리적 구조를 설정해줬죠. 셋째로는 각 행성이 인간의 성격이나 도덕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해서 이야기의 도덕적 틀을 만들었어요. 말 그대로 완벽하고 신성한 수학적 질서로 이루어진 우주를 창조한 겁니다. 이걸 알고 나면 단테의 신곡이 그냥 대단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. 우리가 이 걸작을 읽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죠. 무슨 뜻이냐면 신곡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으로 가득 찬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과학적인 우주 그 자체를 통과하는 여행기라는 겁니다. 단테는 그냥 시인이 아니었던 거예요. 당대의 과학과 신앙, 예술을 하나로 엮어서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운 비전으로 만들어낸 위대한 통합의 대가였던 거죠. 단테는 그 시대의 과학을 바탕으로 불멸의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.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,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우주를 바탕으로 과연 어떤 새로운 이야기, 어떤 위대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?